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그쵸? 근데 이 논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수학에서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생각보다. 자, 반갑습니다. 수학도사 박훈재입니다. 오늘 강의할 거는 뭐냐면 많이 들어봤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피보나치 수열을 고등학교 정도 범위 내에서 선생님이 깔끔하게 오늘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적은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거다 라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험에 과거에는 꽤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좀 뜸한 상태예요. 뜸한 상태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논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논리니까 기본 체크는 하고 가야죠.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자, 출발. 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 사람 이름인데, 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토끼의 종연구를 하다가 만들어낸 규칙입니다. 규칙. 그래서 보시면 현재 한 쌍의 토끼가 있다. 여기 얘기하는 거야, 한 쌍의 토끼가. 이 토끼가 각 쌍이 두 번째 달부터 매달 토끼 한 쌍씩을 낳는다고 가정을 하자. 오케이? 그러니까 한 달 뒤부터 낳는 거야. 두 번째 달이니까. 자, 그랬을 때 N달 후에 토끼의 모든 쌍의 수, 한 쌍, 두 쌍, 몇 쌍이냐? 그 수를 F of N이라고 하자. 이런 과정입니다. 먼저 출발이.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시작.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토끼 한 쌍이 있었잖아. 한 달 뒤에는 뭐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F of 1이면 이게 1인 거지. 한 쌍. 됐죠? 자, 근데 이 한 쌍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살아있겠지. 그리고 한 쌍의 토끼를 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린 이 빨간색이 낳은 토끼 쌍이야. 그래서 두 달 후면 F of 2라고 하는 값은 2라고 써야지. 두 쌍. 됐죠? 그 다음에 이 토끼가 그대로 또 유지가 될 거고 또 한 쌍을 또 낳아요. 그리고 태어난 이 토끼는 토끼 한 쌍은 낳지 않습니다. 두 달 뒤부터 낳아요. 그래서 한 쌍이 또 그대로 유지가 돼서 F of 3 값은 3가 된다. 뭐 이런 논법입니다. 이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얀색은 그대로, 원래 있던 토끼 한 쌍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화살표가 한 쌍의 토끼를 또 낳은 겁니다. 그래서 F of 4 값은 5쌍 된다. 됐어요? 이 과정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 그대로 유지가 또 한 쌍 그대로 다 될 거고, 하얀색, 됐죠? 그리고 빨간색은 또 한 쌍의 토끼 난 거예요. 그래서 F of 5 값은 이게 8이 되시는데, 이 규칙이 가만히 보면 이런 규칙이 생겨요.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면 뒤에 게 나와요. 이해하셨나요? 자, 보세요. F1, F2를 더하면 F3 나옵니다. 이렇게. 얘랑 더하면 얘가 나오고요. 얘랑 더했더니 얘가 나오더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의 과정을 보시면 이런 과정입니다. F of n 플러스 2는 F of 1, 바로 앞에 거 F of n 플러스 1과 그 바로 앞에 거 F of n, 이걸 더하면 나온대더라. 그래서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그쵸? 근데 이 논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수학에서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생각보다. 하지만 아주 깊은 얘기 갈 건 아니고 고등학교 정도 선에서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다음 얘기 예제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피보나치 수열의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대표적인 예제. 자, 10단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계단이 10칸짜리야, 10칸. 10단으로 이루어진 어떤 이런 계단이 있다. 이런 계단이 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한 번에 한 단 또는 두 단으로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세 칸을 한 번에 못 간다 이거지. 한 칸 가거나 두 칸 가거나 정도만 가능하다. 오케이. 자, 이렇다고 할 때 이 A가 10단의 계단을 올라가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대표적인 기본 문제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 한 칸 쌤이 이렇게 그려놨으면 계단 10칸. 그러니까 얘가 10까지 가는 방법. 그러니까 뭐 가다 보면 뭐 두 칸, 한 칸 또는 두 칸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10칸을 다 올라갈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인가 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다 표현을 하나 입혀볼게요. 여기까지 첫 번째 계단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선생님이 A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1은 1입니다. 1. 그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A2라고 하는 값은 2가 되십니다. 이게. 그래서 2가 된다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2가 된다. 그럼 A3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느냐. A3는
한 칸 한 칸 이렇게 가거나,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까, 한번? 자, 여기 A3 값. A3 값은 한 칸씩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또는 한 칸 갔다가, 다시 한 칸을 갔다가 두 칸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리고 거꾸로 두 칸을 먼저 가고 한 칸 갈 수도 있죠. 이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A3 값은 이게 3이 되십니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보자. 이랬을 때 우리는 그러면 A10이라고 하는 걸 구하면 답인 거지. 이해하셨나요? 자, 이 과정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갑시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n번째 칸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 n 플러스 1 칸이 있다고 치고, 한 칸을 더 가서 n 플러스 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는 우리는 a(n)이라고 선생님이 표현하면 되는 거고, 여기를 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a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가는 총 경우에서는 an 플러스 2라고 쓰면 되는데, 됐죠? 자, 근데 이 사람이 한 칸 또는 두 칸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칸 올라가거나 두 칸을 한 번에 가거나 이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 관계식이 an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1 이런 관계식을 만족해서 이 과정 자체가 피보나치 수열이세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피보나치라고요.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의심을 품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잘한 질문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여기를 밟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미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 속에, 이 경우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N번째에서 한 번에 바로 두 칸을 가거나 또는 AN 플러스 1에서 한 칸을 가거나 이런 경우를 더 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자, 여러분들 피보나치 수열을 풀 때는 그냥 계산하듯이 쓰시면 됩니다. 얘가 1이고, 얘가 2고, 3이고,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얘가 5 나오고, 더하면 8 나오고, 더하면 13, 더하면 21, 34, 55, 그래서 이 값이 89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시험지에 등장하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서 답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큰 값들은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학시험지에 자주 등장하는 논법이고, 또한 이 논법을 활용하면서도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요즘엔 좀 뜸해요. 하지만 또 언제 등장할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지. 이런 과정이 중요한 거야. 야, 이거 왜 피보나치야?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됐죠?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풀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수학도사 박승채 채널을 추가하시고 문의 주세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예제입니다. 바둑돌은 흰색 돌, 그쵸? 흰 돌, 그 다음에 검은 돌이 있다. 이 흰색 돌과 검은 돌을 이용해서 n개를 나열할 때 흰 돌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러한 경우에서를 an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어놨습니다. A1 값은 2, A4 값은 8. 그럴 때 A11 값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 봐, 지금. 됐지? 자, 근데 이 바둑돌이라고 하는 거, 자, A1이란 뜻은 한 개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흰 돌만 하나 놓거나 검은 돌 하나 놓거나 이거 외에는 없는 거니까 얘는 2인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A2라고 하는 값을 구하려면 한 개 더 나열해야 되잖아. 근데 흰 돌 뒤에는 흰 돌이 못 와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검은 돌이 와야 되고 얘는 아무거나 가능히 합니다. 그래서 얘는 세 가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 더 해볼게요. 검은색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흰 돌도 가능하고 검은색 돌도 가능하고. 하지만 흰 돌 뒤에는 무조건 검은 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흰 돌끼리 붙어 없으니까. 그럼 얘는 흰 돌이 올 수 있고 검은 돌이 올 수 있고. 그래서 A3 값은 5 이렇게 되는 수열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럴 때 A11 값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실제 이 과정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오래전에 등장했던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자, 쌤이 이 예제를 이게 왜 피보나치 수열인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내가 바둑돌을 쭉 나열할 건데 하나, 둘, 셋, 뭐 점점점 해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전체가 n 플러스 2개라고 할게요.
됐죠? 자, 여기다 하나 더 그려놓을게요. 마찬가지 n 플러스 2개를 쌤이 이렇게 나열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가 n 플러스 2개를 나열을 하는 과정에, 자, 이 과정에서 나열하는 과정에 우리는 맨 앞에가 흰 돌이 올 수도 있고 검은 돌이 올 수도 있죠. 이렇게. 그치, 출발이라고 하는 거. 맞지? 그러면 여기 이 상황에서 흰 돌 뒤에는 무조건 검은 돌이 오셔야 됩니다. 왜? 흰 돌끼리 붙을 수 없으니까.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칸은 이제 n개가 남은 거지. 그럼 여기를 나열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우리는 an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속에서도 흰 돌끼리 붙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로 하는 거야. 자, 검은 돌이 왔으면 여기는 n 플러스 1개가 남았습니다. 그럼 n 플러스 1개를 나열하되 흰 돌끼리는 붙지 않게 나열하는 총 경우의 수를 우리는 an 플러스 1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럼 얘랑 더하면 an 플러스 2 나온다고. 아, an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1 나오는구나, 이게. 야, 이거 피보나치 수열 규칙성을 따라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예제를 가지고서 이제 확장을 해서 A11 값 구하라가 문제니까. 자, A1은 2였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3이었고, 5, 8, 그 다음에 진행이 그러니까 앞에 거 2개 더하면 뒤에 게 나오는 거니까 13, 그 다음엔 21, 34, 55, 89, 144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한 번 더 가야 되겠지? 그럼 얘랑 더해야 되니까 233. 이게 답이겠네. 이렇게 푸시는 문제고, 야, 이런 과정도 피보나치 수열이구나. 꽤 오래된 기출문제인데 이 정도 예제는 알고 이해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괜찮죠? 자, 세 번째 예제는 선생님이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능 문제에 등장하거나 뭐 내신 문제 나올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따지면 논술 정도에 등장할 수 있는 문제야. 오케이. 선생님이 초항은 1. 보시면 자,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도 1이라고 하자. 이럴 때 다음과 같이 피보나치 수를 만족한다고 하면 AN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어찌 보면 선생님이 잘난 체 한번 하려고, 응? 한번 해주려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에 등장하거나 내신 시험에 나오거나 이 정도 수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좀 따지면 논술 시험 정도에 등장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물론 이 예제가 좀 쉽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 복잡해지면 굉장히 복잡해요. 한번 가볼게요. 과정 한번 쭉 느껴보자고. 자, 이 수열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equal to 0이라고 쌤이 변형을 좀 줘볼게요. 이렇게 된 수열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 an 플러스 2 마이너스 p 곱하기 an 플러스 1 equal to q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p 곱하기 an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식을 내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q 곱하기 an 플러스 1 그 다음 p를 주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q 곱하기 an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식이나 정리하면 똑같은 식 나와요. 어떤 식 나오느냐? an 플러스 2 정리 좀 해볼게요. 빼서 정리를 하면 p 플러스 q에 전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pq equal to an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십니다. 이 식이는 이 식. 맞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세요. 이 식은 이 식과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p 플러스 q라고 하는 값은 1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p 곱하기 q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이 식을 만족하는 pq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걸 만족하는 pq를 구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걸 쓸까?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의 두근이 pq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해했어요? 실제 얘를 구해보시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P인 거고 이 중에 하나가 Q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바로 쓰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이따 필요할 때 쓸 거야. 오케이? 따라왔죠? 자, 그러면 보세요. 갑니다. 이 식으로부터. 여기 보시면 이 규칙과 이 규칙이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n번 짱이면 얘는 n 플러스 1번 짱이 되는 거지. 그러면 q를 곱하면 그 다음번 짱이 나온대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 형태가 돼요. 이런 수열이 돼서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p an은 등비수열 된다. 여기다 1 집어넣어야 초항되거든. a2 마이너스 p 곱하기 a1. 이게 초항일 거고 이게 공비야. q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만들어지면 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a2가 1이고요. a2도 1이야. 그럼 이거 1-p야. 1-p. 1-p는 여기를 보시면 q입니다. q. 맞아요? 그래서 이게 q의 n승 이렇게 변형이 돼요. 따라오셨어요? 자, 마찬가지 이 식도 여기를 보시면 이게 n번 짝으로 가정을 주면 이건 n 플러스 1번째 합이 되는 거예요. 규칙이. 마찬가지 p를 곱하면 그 다음번 짝이 나온다. 이런 논법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q 곱하기 an은 a2 마이너스 q 곱하기 a1 요게 초항이 될 거고 그리고 p가 공비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마찬가지 a2도 1이고 a2 1 집어넣으면 이게 1 마이너스 q가 되는데 그 값이 마찬가지 아까 여기서처럼 p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p의 n승 이렇게 바뀌십니다. 잘 보셨나요? 쉽지 않은 얘기야. 자, 이 논리를 가지고 나 an 구할 거야. 맞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를 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뭐가 남아? 뺐으니까 q-p의 an 이렇게 남겠네. 되셨어요? 빼니까 q의 n승 마이너스 p의 n승이 되는 거지. 됐죠? 자, an은 나눠지잖아. 1 over q 마이너스 p 좀 잘 쓰자. q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q의 n승 마이너스 p의 n승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p고 하나가 q니까 q를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p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라고 한다.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식이 똑같아요. 빼면 얘가 루트 5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빼면 루트 5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n승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n승을 빼서 이 전체를 루트로 나누자. 이렇게 일반항이 만들어져요. 이게 일반항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뭐 시험에 나오거나 해서 한번 해준 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이런 풀이도 있다. 이런 거 한번 보여주려고. 한 번 정도 잘 느껴보셔도 괜찮고 쉬운 식은 아니에요. 쉬운 식은 아닌데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또 혹시 알아요? 논술 시험 보러 나올지. 자, 오늘은 선생님이 피보나치에 대해서 전체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이 과정도 그냥 연습 삼아서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자고. 심심할 때 뭐해? 수학 아닌가? 수학 자체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해 원래. 응? 웃기는 얘기 같지만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채널 추가해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